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진 않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일중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요즘에 변동이 크지는 않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이랑 이제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개별적인 종목들, 그냥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지금 일단 키스코홀딩스만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 관련해서 오늘은 키스코홀딩스 자사주 매입 현황이나 이런 거 밸류에이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금요일은 아니네요. 이제 금요일 같은 기분이어서 금요일이라 할 뻔했는데, 오늘 이제 어린이날 전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연휴 전이라 한번 간단하게 언급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효성화학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효성화학이나 제가 손절을 하고 일단 지금 팔아버린 LG전자랑 제일제당도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제일제당이랑, 지금 이제 편입 예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SOL이랑 GS거든요. GS는 지금 GS25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 GS는 보통 이제 칼텍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GX도 조금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은 이제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보여드리면서 조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기관지가 좋진 않아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조금 기침할 수 있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오늘 장중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조금 이따 차트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제 코스닥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추이인데, 오늘 증시랑 거의 이제 조금 비슷하게 움직였었고요. 요즘 계속 조금 약간 그냥 코스피 200 선물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수급부터 요즘 계속 거의 외국인 선물이 그냥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고, 빨간 색깔이 이제 외국인 순 이제 매수인데,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3,700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었고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700억 매도, 개인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3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300억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오늘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10년물 기준으로 한 1.5bp 정도 상승했습니다. 0.01%고요. 1bp가 2.13% 이제 금리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 한 2bp 정도 상승하면서 10년물이 한 1.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차트 설명할 때 오히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장기 파동부터 좀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저는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1, 2, 3, 4, 5파로 3파,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정도 장세가 이제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1, 2, 3, 4, 5로 큰 1파가 나오고 나서 A, B, C로 이제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A, B, C로 이제 크게 2파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승이 아마도 3의 1파일 것 같고요.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랑 여기를 이제 그어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 위에다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거의 이제 다음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일까? 라고 했다가 나스닥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닐까? 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일봉을 설명할 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3-1파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닿는 걸 봤을 때도 일단 이 채널은 유효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넘어서서 원래 여기가 이제 5파지 않았을까? 5파 고점을 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이 마지막 파동 쪽 부분을 이제 한 12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파, 여기가 A, B, C로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C파가 나와서 큰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A, B, C가 나와서 B가 되고 그 다음 이제 1, 2, 3, 4, 5로 지금 떨어지는 아마 C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가능성도 뭐 완벽하게 이제 없진 않은데 일단 조금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자꾸 이제 금요일 같아가지고 다음 주로 가는데 이제 목요일 되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잠시만요 한 30분 정도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냥 3파까지고 이제 마지막 5파에서의 3파고 여기가 이제 4파 조정이 나온 다음에 ABC로 그냥 4파 조정이 나오고 이 마지막 올라가는 게 이제 5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이제 3파고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일 것 같거든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것은 4파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1파 고점인 3090점 3090.19를 깨면 안 됐었는데 일단 코스피 200은 깨졌었거든요. 근데 일단 조금 애매한 게 이제 파생이 있는 시장은 이제 코스피 200은 파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1파랑 4파 겹칠 수도 있다고 실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려가는 모습을 결국 잘 봐야 될 텐데요. 이제 결국 또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 다른 게 코스피 200은 여기가 고점이고요. 코스피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걸 어디가 고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치면 3의 고점이라고 치면은 뭐 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여기가 A파가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1, 2 이제 1, 2, 3, 4가 이제 B니까 A, B, C로 이제 이렇게 B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1, 2, 3, 4, 5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도 1, 2, 3, 4, 5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제 여기서 그냥 반등을 하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일단 확실하려면은 여기를 일단 좀 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가가 이 저가가 이제 3161인데 이 3161을 조금 넘어서고 나면은 일단 조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주식을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편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유 현금이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그냥 1, 2, 3, 4라고 이제 치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또 넘어갔으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이제 1, 2, 3, 4라 하기엔 또 여기도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주식을 조금 편입을 할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일단 뭐 다행히 일단 이제 이 기준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보이면서 지금 기준선 타고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계속해서 기준선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최고점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고점이지만 최저점이 이제 계속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냐 마냐가 좀 약간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고 나서 이 전고점을 살짝 넘는 이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아마 조금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로도 3090을 이제 깨냐가 하방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까 상방은 그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깨냐가 그 레인지를 좀 어떻게 보면 위로 깨냐 아래로 깨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로 본다면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을 닫고 딱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보통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그냥 타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패턴이 될지 일단 뭐 목요일날 움직임이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그때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을 이제 파동으로도 그땐 조금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이제 2008 금융위기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도 다한 걸 봤을 때는 이 채널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채널을 사실 깨면은 저는 조금 더 크게 하락이 ABC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회 1파, 5회 2파, 5회 3파, 5회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5회 5파가 이제 채널을 한번 그어보면은 5회 5파가 뭐 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5회 5파를 또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2파, 또 3파. 이제 여기가 아마도 그냥 3이 여기까지였을 것 같고요. 4파가 좀 나온 다음에 5파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아직까지는 미국 쪽을 봤을 때는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은 조금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미 4가 이제 나오고 나서 5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도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전고점을 넘는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뭐 증시가 하락했다가 뭐 조금 그래도 상승이 조금 큰 폭의 나름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계속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변동성이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한 17 정도 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꺾인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생기지 않았나, 이제 조금 그 상단 부분 채널만 거기만 깨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선 위에 올라가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뭐 추세가 전환선까지는 위로 올라와서 그래도 좀 구름대 밑에 있는 건 안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전환선 깨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이랑 기준선 다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WTI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9일, 26일 횡스팬 다 호전되고 구름대를 넘어서서 조금 위로 갈 확률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모든 게 이제 호전됐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양새지 않나라고 미국 쪽이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쪽은 이제 구름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서 기준선까지 이제 넘어설지 말지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고점이 여긴데 최고점을 이제 며칠 뒤에 지나면 이제 기준선이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걸 돌파하고 기준선도 다시 이제 올라가는지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보시면 지금 뭐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키스코밖에 들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 키스코 사실 장중에는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뭐 6.5%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뭐 약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되돌렸고요. 일단 뭐 기준선까지는 딱 되돌린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단 아직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요. 뭐 MACD나 뭐 RSI 봤을 때 막 그렇게 차트가 막 엄청 좋은 차트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사실 뭐 요즘에 이제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거래량은 아니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전환선을 원래 깨면은 제가 기준선이나 깨면은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키스코홀딩스는 뭐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뭐 제가 매도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현재까지 자사주 지금 매입한 게 키스코가 한 110만 주 정도 되고요. 뭐 향후에 이제 살 게 한 29만 주, 현재 주가에서 1.5배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자사주를 다 매입한다고 했을 때 한 29만 주죠? 네, 29만 주 정도 더 살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조정 주식 수가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한 4배 정도 상승을 하는 현재 주가가 한 10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한 7만 6천 원까지는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공시를 제대로 이제 얼마나 이제 샀는지는 공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체결 내역만 나오는데 그냥 종가로 다 샀다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2020년 말 보고서가 있어서 이제 2020년 사업 보고서 나올 때까지 샀던 게 41억 정도 샀었고요. 이게 이제 키스코고 이게 한국철강인데요. 자회사 한국철강인데 키스코가 300억 정도 이제 300억으로 딱 산다고 했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뭐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216억 정도 샀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한 71.9% 정도 산 것 같고요. 앞으로만 84억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충 영업일수 감안하면 5월 24일까지 하루에 한 3만 6천 주 정도씩은 매수를 해야 뭐 다 살 수 있는 물량일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근데 주가가 조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는 조금 체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700억을 사야 되는데요. 지금 한 590억 정도 산 것 같고요. 한 84% 정도 사고 있습니다. 한국철강 뭐 상당히 주가가 이제 키스코보다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조금 체결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한국철강이 뭐 잘 사는 것도 키스코한테는 어제 키스코 지분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여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입 전이랑 매입 후 유통 주식 지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키스코가 한국철강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자사주 매입하기 전에는 41.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입하고 나면은 한국철강에 대한 키스코의 이제 지분율이 48.7% 정도 됩니다. 저평가가 된 한국철강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키스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뭐 지금 주가가 뭐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이제 현금을 부채로 그냥 총 부채로 다 차감을 해도 해버리더라도 해도 거의 3,400억 정도 현금이 남거든요. 많이 올라간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총이랑 현금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뭐 과징금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뭐 그렇게 해서 따지면 뭐 사실 한 4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치의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사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뭐 거의 7, 80% 정도 지금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뭐 무상증자를 할지 뭐 어떤 방식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좀 상속을 위해서 결국 이제 상속세를 위해서 조금 주가를 더 부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효성화학 보시면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사실 움직이기는 없고요. 뭐 그냥 이 전환선을 그래도 오늘 조금 내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전환선을 조금 약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막 엄청 부정적이지는 않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지금 모양새를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효성화학도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저평가가 된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언제 매수를 할까 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다 좋은데 뭐 차트가 이제 기준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준선 올라가는데 주가는 뭐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제당은 뭐 그래도 좀 약간 뭐 기준선 부근까지는 왔지만 뭐 아직까지 차트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제일제당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뭐 SOL은 일단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정유 사이클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오히려 이 고점을 좀 넘기고 나면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좀 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요즘에 좀 언론에서 좀 잘못한 게 있죠. 이제 이 회사가 GS25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조금 약간 이미지가 안 좋기는 한데 뭐 사실 당연히 이제 뭐 잘못한 거는 이제 뭐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사과를 하고 이제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GS 칼텍스가 뭐 사실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조금 약간 차트가 엄청 좋은 차트는 아닌데 뭐 조금 조정이 있은 다음에 조금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기준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MACDG에 플러스 나오고 전환선을 일단 갓 넘어서 조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SOL도 그거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제 워낙 커가지고 하단은 좀 지우고 보시면은 일단 SOL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넘고 이제 거의 기준선 근처까지 왔었었고요. 뭐 좀 중기적으로 뭐 SOL 같은 게 26일 후행 스팬도 깨고 9일 후행 스팬도 깼기 때문에 뭐 조금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나중에 이제 지급 준비율이 이렇게 떨어질 텐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그럴 때도 뭐 개인적으로 정유 쪽은 좋지 않을까. 결국 지급 준비금이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화랑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경기가 화랑이어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하게 제 종목들 설명은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설명 못 드리겠지만 뭐 조금 약간 다 둘 다 좀 저평가돼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분들이 뭐 거의 71조 정도 계속해서 2001년부터 매도를 하다가 지금 21조 매수니까 92조를 뭐 단기간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수급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은 안 좋은 수급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8% 정도 사실 이제 하회를 하면은 항상 삼성 좀 패턴이 있는데 8% 정도씩 하회를 하면은 조금 약간 조정을 보였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8% 정도 하회를 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뭐 조금 약간 이게 오파로 보느냐 아니면 비파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PBR이 2배를 넘어섰을 때 항상 보시면 좀 조정이 나타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전환선을 넘어섰지만 뭐 아직 구름대도 넘어서지 못하고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만약에 이제 5파로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지만 뭐 그게 아마도 삼성전자는 5파일 확률보다는 그냥 A, B, C로 이제 이렇게 B파의 상승 이후에 C파가 떨어지는 모양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일단 뭐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도 이제 뭐 아마도 여기가 뭐 1, 2, 3, 4, 5든 아니면 A, B여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든 이 B가 더 올라가든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조금 더 상승은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승 이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A, B, C로 가든 일단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1, 2, 3, 4, 5로 가든 조금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뭐 테슬라는 이제 애플보다는 조금 약간 구름대 안에 있어서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차트 모양이 좋지 않은 주식은 뭐 그냥 조금 회피를 하시고 이런 구름대를 그냥 넘어서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은 조금 차트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두 수익률의 이제 차이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 때 상당히 높아서 저평가를 나타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꽤나 이제 코스피는 뭐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이제 낮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고 S&P 같은 경우엔 특히 조금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사실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는 이제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나오지만 조금 밸류 부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S&P 이제 트레일링 퍼 보시면은 뭐 닷컴 버블이랑 금융위기 이후로 뭐 거의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제 트레일링 이어서 그냥 PBR로 보시더라도 뭐 PBR도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높고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고요. 뭐 이 이유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실질 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나 항상 예대율이 100% 정도를 치면서 실물 경기가 실제로 이제 호황이었었는데 돈이 많이 풀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량은 많이 풀렸지만 돈은 다 예금으로 잠자고 있거든요. 예대율이 6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거의 안 증가했지만 예금만 그냥 다 증가한 상태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증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기준금리에 비해서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금리의 영향으로 증시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지준금이 이제 떨어지면은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산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금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근데 중기적으로는 지급준비금이 풀린다는 게 이제 돈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뭐 증시는 이제 그 위에 조정 이후에 조금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저는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퍼랑 PBR은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PB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뭐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한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하락은 하였지만 뭐 여전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절대 수치도 보시면 뭐 거의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눠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좀 보면 중기적으로 항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뭐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파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채널을 어디를 먼저 이제 깨냐, 위로를 먼저 깨냐, 아래를 먼저 깨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주식 매수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를 먼저 깨냐, 여기를 먼저 깨냐일 것 같고요. 어디를 먼저 깨든지 뭐 그때 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1, 2, 3, 4, 5로가 나올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움직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뭐 이번 주 안으로는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심적으로는 일단 조금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을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었어서 뭐 국내 증시도 아마도 뭐 그냥 바로 이렇게 C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게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이 채널을 둘 중 하나 먼저 넘는 부분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이제 아시아국들 증시는 사실 상당히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리스크여서 일단 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 추세를 보고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이제 어린이날인데 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다음 마감 시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